서울의 한 레스토랑. 이곳은 각종 잡지에서 미식가들이 추천하는 맛집으로 선정된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더 연하고 부드럽고 육즙이 더 풍부했어요. 다른 데 가면 약간 좀 비린 면도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이 되게 담백하면서 음식도 되게 풍부하면서 상당히 맛있었어요. 이곳의 주 메뉴는 와인 소스를 이용한 스테이크. 특히 송아지 안심살로 만든 요리가 인기가 많다. 주방장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줄이고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이 레스토랑이 자랑하는 최고의 요리를 주문한 사람들. 바로 중년 부부였다. 하지만 음식을 앞에 둔 부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스테이크를 먹으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황금숙 씨. 무슨 맛인지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황 씨의 반응은 다른 손님들과 너무 달랐다. 아무 맛은 몰라요. 제 입에는 쓴맛밖에 안 난 것 같아요. 아예 그럼 어떤 느낌 드시는 건가요? 전혀 이렇게 쫄깃거리고 부드러운 느낌만 있을 뿐이 전혀 모르겠어요. 아, 다른 맛은 못 느끼시고? 네, 맛을 전혀 모르니까요. 지난해 3월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난 후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다는 황금숙 씨. 그녀의 혀는 고기를 먹는다는 감촉만 느낄 뿐이었다. 맛을 못 느끼는 사람과 스테이크 맛을 음미하며 먹는 사람, 두 사람은 표정부터 달랐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사람의 혀와 입을 통해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 이것이 미각의 본질이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설렁탕집. 점심시간이면 3, 40분은 기다려야 할 만큼 주변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손님들로 꽉 찬 방. 하지만 식당 구석진 곳에 위치한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자주 애용하시던 방이라고만 들었거든요. 손님이 많을 때 여기 식사하러 와도 이쪽 방은 항상 비어져 있더라고요. 재임 시절 대통령은 자주 이곳을 찾아 설렁탕을 먹었다고 한다. 저희 집에서 아무리 손님이 많으셔도 저 대통령이 앉으셨던 자리만큼은 저희가 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의 설렁탕.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한다.
서민들과 대화하며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였다. 정치나 이런 것이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이 되셨을 때 여기 저희 집을 찾아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서민들 뭐 쉽게 해서 뭐 택시 기사라든지 동네에서 조그맣게는 쌀 장사라든지 이런 극히 이제 그 서민들로 이제 구성된 분들로 그 사시는데 상당히 그 어떤 애환을 여기서 다 청취를 하시고 이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난 후 온몸에 생기가 돌면서 일에 집중력이 생기는 느낌을 받는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받는 특별한 이 느낌.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전과 먹은 후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실험은 한밭대학교 민병찬 교수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각각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인 유산슬밥과 새우덮밥, 잡탕밥 등을 시켰다. 음식을 보자마자 학생들은 표정부터 달라졌다. 밥을 먹는 내내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학생들. 얼굴 표정이 달라진 것처럼 뇌도 변화가 있을까? 제작진은 음식을 먹고 난 후 학생들의 뇌파를 다시 측정했다. 분석 대상은 뇌 알파파. 뇌 알파파 변화로 사람이 느끼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알 수 있다. 실험 결과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은 후 학생들의 뇌파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알파파가 1에 가까울수록 쾌감과 만족감은 높아진다. 음식을 먹기 전 0.3에 머물렀던 뇌파는 음식을 먹고 난 후 0.5까지 올라갔다. 뇌가 그만큼 활성화되었다는 것이다. 지적인 면과 창조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물론 그 미각이 중추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봅니다. 음식이 우리가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영양소가 공급이 되면서 창조적인 즉 좌측뇌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창조 즉 언어 개념이라든지 계산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어떤 똑같은 시간 내에 능력을 오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미각이 뇌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뇌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맛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뇌졸중 환자들의 미각은 어떨까? 서울 아산병원의 김종성 박사는 2년 전부터 뇌졸중 환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미각 인지 능력을 조사하고 있다. 환자들을 나이가 비슷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맛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맹물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그 맛이네. 다 그 맛이요. 네? 다 맹물 맛이에요? 네. 연구 결과 김종성 박사는 뇌졸중 환자들이 일반인에 비해 약 40% 정도 미각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뇌졸중 환자 중 단맛의 경우 30%, 짠맛은 24%가 맛을 구별하지 못했다. 신맛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 33%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환자 중 17%가 쓴맛을 구별하지 못했다. 뇌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은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저하된 이유는 그만큼 미각에 관계되는 뇌의 부위가 넓고 퍼져 있다는 얘기고요. 저희 또 발견한 것은 반드시 도피실 쪽에 뇌졸중이 오지 않아도 다른 곳에 뇌가 손상돼도 역시 미각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실제로 도피질이 미각의 중추인 건 사실이지만은 뇌의 다른 부위도 미각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뇌가 느끼는 맛의 감각. 사람들이 먹는 음식의 맛은 어떻게 뇌로 전달되는 것일까? 사람들이 맛을 느끼는 통로는 바로 꽃봉오리 모양의 미뢰. 사람들은 보통 2,000개에서 5,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다. 음식이 침에 녹으면 미뢰 표면의 미공을 통해 미각세포와 접촉하게 된다. 그리고 미각 수용기로 알려진 세포의 표면 단백질이나 이온 채널이라 불리는 단백질과 반응한다. 이들 반응은 미각세포 내에서 전기 변화를 일으켜 화학신호로 뇌를 자극하게 된다. 이 자극으로 뇌가 맛을 알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 느끼는 맛은 4가지.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등은 혀의 모든 부분에서 느낄 수 있다. 단맛은 혀의 앞부분, 짠맛은 바로 그 옆부분에서 더 잘 느낀다. 그 옆이 신맛, 그리고 혀의 뿌리 부위는 짠맛을 느끼는데 더욱 민감하다. 최근 학계에서는 사람이 느끼는 4가지 맛 외에 한 가지를 더 발견했다. 바로 제5의 맛으로 불리는 우마미. 이 맛은 육류, 어류, 콩 속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다. 우마미는 기존에 저희가 알려져 있던 단맛, 쓴맛, 신맛, 짠맛 이외에 그 4가지 맛에 복합된 어떤 맛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맛을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요. 감칠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고유한 수용기가 있어서 그 물질에만 반응하는 수용기를 통해서 맛을 느끼는, 그래서 제5의 맛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미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음식을 먹을 때 맛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들. 그들은 왜 미각에 집착하는 것일까? 올해 40살의 최문석 씨. 그는 주말이면 주위 사람들과 함께 바비큐 요리를 즐긴다. 그가 준비한 재료는 돼지고기 목살. 최 씨는 바비큐를 만들 때 고기를 통째로 양념한다. 요리는 최 씨만의 독특한 조리 방법으로 준비됐다. 유난히 맛에 민감한 최 씨는 각종 허브 등 가지고 있는 양념만 10개가 넘었다. 평범한 회사원인 최 씨가 알고 있는 요리 관련 지식은 전문가 수준이었다. 그는 재료만 까다롭게 고르는 것이 아니었다. 고기를 굽는 연료 하나까지 그의 손을 거쳐야만 했다. 마른 나물 그냥 집어넣으면 수두에서 그냥 불이 확 타버리잖아요. 그 대신 물에 적셔서 집어넣으면 그만큼 오랫동안 연기가 확 나면서 결국 그 연기향을 쐬서 우리가 그 훈연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연기를 더 많이 내기 위해서 한 1시간 정도 물에 적셔 놓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맛을 느끼기 위해 혼자서 요리 공부를 시작했던 최문석 씨. 그가 가지고 있는 요리책은 수십 권이 넘었다.
요리사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조리기구도 있었다. 최 씨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했다. 온도를 체크해야죠. 온도를 체크해서 그래야지 그 온도에서 고기를 익혀야지 가장 적정한 맛이 나죠. 원래 이제 좋기는 한 130, 40도에서 한 서너 시간 정도 익히면은 더 부드러워지고 더 맛있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은 빨리 익되 더 좀 푸석푸석한 맛이 나고, 또 온도가 낮아지면은 더 오래 익고 더 부드러운 맛이 나고요. 처음에 스타트 온도가 너무 높아갖고. 자신의 입맛에 꼭 맞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최 씨의 노력. 최 씨가 요리할 때 남들보다 많은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한 맛을 선보이기 위해서였다. 자, 고기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예, 잘 먹겠습니다. 그의 요리를 먹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목살이에요 지금. 마늘도 있네. 야, 진짜 좋네. 마늘이 인fin지도 돼 있네. 역시 내가 한 거랑은 다르구만 맛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훨씬 부드러워요 이게. 겉에는 바삭하고 살은 부드럽고. 아빠 후추 없어? 맛이 없어. 이게 더 맛있어요. 향료 냄새도 더 많이 나고요. 돈가스는 최 씨에게 음식의 의미는 남달랐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제일 첫 번째로는 스트레스 해소죠. 그 맛있는 게 먹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자기가 겪고 있는 스트레스들, 힘든 일 다 잊게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즐거워지고 스트레스 해소가 돼서 뭐 그 다음 주도 다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그것도 있고, 또 식구들이 같이 나눠 먹는 식구들이, 사람들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얻는 그런 엔돌핀이 더 나오는 그런 즐거운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최 씨뿐만 아니라 음식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미묘한 맛의 세계는 단순히 세 끼 식사를 통해서는 알기 어렵다. 이탈리아 보라 지방에 있는 폴렌조 미식학 대학. 이 대학은 세계 최초로 미식학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다. Sapere di gastronomia bisogna sapere sia dal punto di vista scientifico, per esempio cosa vuol dire fare un formaggio, cosa succede al latte che viene trasformato per fare formaggio, sia anche dal punto di vista per esempio storico, la storia di un prodotto, l'evoluzione di un certo prodotto, e quindi le materie che sono state scelte hanno proprio questo scopo di formare sotto diversi profili, di dare informazioni agli studenti in diverse materie, proprio in modo che nell'insieme poi possano dare l'idea di quello che è la gastronomia davvero, perché abbiamo ritenuto che dare solo o conoscenze storiche o solo scientifiche, uno era un esperto in tecnologie e uno storico, ma non un gastronomo, quindi tutto quanto ci deve essere per essere un gastronomo. 올해 입학한 류잔태 씨. 그는 이곳에서 음식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과학을 접목한 교육을 받고 있다. 류잔태 씨는 단지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먹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다. 음식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이 학교에 왔다고 했다. Perché ritengo che sia un'occasione utile per scambiare culture di paesi differenti attraverso la gastronomia, proprio come un mezzo di comunicazione e quindi uno scambio di culture. Ma io non penso che sia più importante di altri mezzi. Ognuno deve scegliere quello che più gli si addice. Però sicuramente per quanto riguarda dal punto di vista alimentare, il nostro corpo cambia in base a quello che mangiamo e in base al modo in cui assumiamo il cibo, e
il tipo di cibo che mangiamo, influiscono sul nostro umore, sulle nostre caratteristiche fisiologiche e questa per me è la motivazione. 지난 2004년에 문을 연 미식학 대학에는 13개국 7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 교육을 받고 있다. 이 학교에서 중요한 수업 중 하나는 바로 와인 분석학. 와인의 색깔과 산도 등을 분석해 와인의 특성을 알아내는 것이다. It seems like all the wines are open already for quite a while.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으로 알려진 와인. 와인의 발효 과정은 포도 산지와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다양한 와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더 나은 맛의 와인을 만들 수 있다. Il gusto è estremamente importante perché anzitutto è il senso che ci guida nello scegliere le cose che mangiamo e adesso il fugu che dà questa il pesce che viene mangiato in Giappone dà questa sensazione molto particolare e quindi pur se sappiamo che magari possiamo morire perché se non l'hanno pulito bene ci fa male, ma queste sensazioni particolari che ci dà ci fa vincere questa paura e si è visto che è proprio una questione di sostanze che vanno ad agire in determinati recettori nella nostra bocca che poi danno delle sensazioni al cervello, quindi si stanno studiando anche capendo come funzionano queste cose. 혀를 통해 느껴지는 음식의 특별한 느낌. 네, 들어오셔서. 때로 사람들은 미각을 통해 감성까지 자극받는다. 특히 떡볶이와 같이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다. 매워요. 매운맛을 12원 계산 하나만 하시면 돼요. 한국 사람 다 매운맛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매운 거 먹으면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풀리면서 기분도 확 풀리면 기분이 좋죠. 아, 기빠. 예. 떡볶이를 더 맵게 만드는 것도 손님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손님들이 드시고 먹으면 개운하면서도 맛있다고. 네. 이렇게 여기 떡볶이가 많이 매운가요? 좀 매콤하죠.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 똑같이 느끼는 것이 있었다. 바로 속이 풀리는 것 같은 기분. 우리는 왜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일까? 실하고 바늘이 있습니다. 이 실을 바늘귀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넣어야 되고 그것을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다시 넣었다가 뺐다가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빨리. 제작진은 4명의 피실험자에게 평소 사용하지 않던 손으로 실을 꿰는 스트레스 상황을 주었다. 그리고 2명에게는 물을 마시게 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매운 고추를 먹도록 했다. 그리고 두 그룹의 뇌파를 측정한 후 스트레스 지수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고추를 먹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의 경우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추를 먹은 직후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한 후에를 비교해 봤을 때 고추를 먹게 한 직후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물을 마신 후에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고추를 먹은 그룹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급격히 상승했지만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물을 마신 그룹의 경우 스트레스 지수가 고추를 먹은 그룹보다도 훨씬 높게 나타났다. 고추 속에 매운맛 성분인 캡사이신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엔돌핀을 유리시키게 됩니다. 이 엔돌핀 유리되는 뇌의 부분은 소위 쾌감회로라고 하는 기분을 고양시키는 이런 뇌 부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그런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혀끝에 강렬하면서 오랫동안 남는 매운맛의 기억.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폴 로진 교수는 매운맛의 비밀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그는 매운맛은 미각이 아닌 통증의 일종이라고 말한다. Well, many of the cuisines in the world use what we call irritant spices, chili pepper, black pepper, ginger, that produce an irritation around the mouth. It's not actually a taste. It's some other stimulus that comes from all the linings of the mouth. Chemicals in the brain related to opiates and morphine, which are in the brain and which cause pleasure when it gets produced in enough amount. 사람들이 매운 것을 먹을 때 느끼는 쾌감. 이 기분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매운맛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You know it's good, even though your body thinks it's bad, is a source of pleasure. In the same way that going down a roller coaster is a pleasure because your body thinks you're crashing to the ground, but you realize you are safe.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맛의 감각. 미각은 사람을 새로운 감정의 세계로 이끌기도 한다.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초콜릿이다. 사람들은 사랑을 고백할 때 주로 초콜릿을 선물한다. 초콜릿이 연인의 사랑을 더욱 돈독하게 해준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랑의 맛이라고까지 불려지는 초콜릿. 과연 초콜릿에는 어떤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초콜릿에 포함된 성분 중에 하나인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사람의 다양한 정신작용에 관여한다. 초콜릿을 먹고 난 후 뇌에서 활발하게 분비된 세로토닌은 뇌의 중앙축을 따라 작은 덩어리를 형성한다. 세로토닌으로 형성된 덩어리들 중 일부는 시상하부로 이동한다. 세로토닌은 이곳에서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게 된다. 초콜릿에는 여러 가지 신경 활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파민, 세로토닌, 페닐에틸라민 혹은 아난다마이드 이런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사랑의 시작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이고 이제 사랑이 좀 더 깊어져서 집착을 보이게 되면 페닐에틸라민이라는 물질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사랑이 안정화가 되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초콜릿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사랑의 감정을 유발하거나 혹은 유지를 시키는데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신경과학연구소의 피오멜리 박사는 초콜릿을 먹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카나비노이드 성분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초콜릿에 포함된 카나비노이드 성분이 쾌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초콜릿에 포함된 아난다마이드 성분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초콜릿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의 연구진은 임산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콜릿을 먹은 임산부가 잘 웃는 아기를 출산한다고 발표했다. 신이 사람에게 내린 감각의 선물 미각. 아, 이거 홍초가 들어있어가지고 새콤달콤, 약간 새콤달콤한. 예, 아주 맛있네요. 예, 상큼.
그중에서도 식초는 인류 최초의 조미료로 불릴 만큼 음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식초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제작진은 계명대학교의 도움으로 식초가 피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험해봤다. 빨리 회복시키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이 회복 시에 몇 가지 음료수를 섭취를 해서 그 음료수들의 어떤 효과를 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덟 명의 피실험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꿀과 식초가 든 음료를 마시게 된다. (40분) 동안 운동을 한 후 꿀물을 마신 그룹과 식초가 든 음료를 마신 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피실험자들의 심박수와 피로물질인 혈액 속의 젖산 농도를 측정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그룹의 피로 회복률은 어떤지 알아봤다. 먼저 심박수의 경우 식초를 마신 그룹이 꿀물을 마신 그룹보다 더 빨리 정상을 회복했다. 혈액 속의 젖산 농도도 식초를 마신 그룹이 꿀물을 마신 그룹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식초가 운동 중 피로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로를 회복하는 능력도 식초를 마신 그룹이 더 뛰어났다. 식초를 섭취하게 되면 이러한 젖산의 축적을 방지하거나 축적된 젖산을 분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의 어떤 성분이 사람들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면 자연 식초의 경우에는 그 성분 중에 초산과 구연산, 비타민 C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초산과 구연산 같은 경우에 체내에 축적된 젖산의 어떤 그 분해를 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운동 중에 발생하는 어떤 젖산의 축적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초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1964년 미국의 브루토와 독일의 린넨 박사는 초산 성분이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생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화학과 문명의 발달은 미각의 다양화에 기여했다. 다양한 조미료들이 개발됐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등장했다. 하지만 패스트푸드는 현대인들의 미각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성인의 하루 당 섭취 기준량은 50g. 비스킷은 한 봉지에만 약 70g의 당을 포함하고 있다. 탄산음료 한 병에는 약 25g, 과실음료는 더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다. 나트륨 섭취 기준량은 500mg. 라면은 단 한 개만 먹어도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나트륨을 먹게 된다. 요즘 들어 패스트푸드가 유행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섭취해야 되다 보는데 짧은 시간 내에 충분히 맛을 음미하지 못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음식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도 맛을 느끼게 하려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단순한 그런 소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단순하고 자극적인 맛에 길이 들여진 현대인들은 오히려 커가면 커갈수록 맛에 대한 민감도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가 급속도로 퍼지는 것에 반대하며 시작된 것이 있다. 바로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브라에서 시작된 슬로우 푸드 운동이다.
제1호 슬로우 푸드 레스토랑인 보콘 디비노.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는다. 음식 고유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다. I nostri piatti sono piatti della tradizione. I nostri piatti sono fatti nel modo più semplice possibile, perché il piatto per me, per il mio modo di pensare, il grande piatto è il piatto dove c'è più possibilità di conoscerlo immediatamente. 이 식당의 요리는 모두 이 지역에서 나는 전통 재료와 제철 음식으로 만든 것. 슬로우 푸드 운동가들은 산업화된 음식으로부터 미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식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자연에 가까운 조리 방법으로 재료의 풍미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식 유산을 살리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슬로우 푸드 운동의 본질이다. Dove tu vai in un posto, mangi un piatto veloce, rapido, dove tu mangi sempre comunque quel sapore. Perché nella natura i sapori non sono mai uguali della stessa cosa che tu stai gustando, perché ci possono essere 1000 fattori che cambiano i sapori. Può esserci il sole, può esserci la pioggia, può esserci qualsiasi fattore ambientale che cambia il sapore. Nel fast food questo non esiste. 슬로우 푸드 운동은 1986년 한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가 이탈리아에 생기면서 시작됐다. Invece si occupano dei soci di Slow Food in Italia. 슬로우 푸드 운동본부에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음식을 살려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사라져가는 음식은 대부분 패스트푸드의 홍수 속에 밀려난 전통적인 발효 음식들이다. L'obiettivo principale in questo momento di Slow Food è di creare una rete internazionale in grado di sviluppare cultura alimentare, una politica agricola diversa e la difesa del patrimonio e della biodiversità alimentare a livello planetario. Produzione massificata, industriale che non salvaguardia il nostro patrimonio. Era organizzare forme di convivialità e una organizzazione che affrontasse queste tematiche. Adesso la situazione è diversa, per cui bisogna pensare a una nuova agricoltura e a una rete a livello mondiale in grado di rispondere alle minacce che vengono portate avanti dalle produzioni massive e dalla industrializzazione. 슬로우 푸드의 본거지 브라지방에서는 정기적으로 장이 열린다. 이곳에서 파는 것들은 대부분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야 하는 장아찌와 젓갈 등 발효식품들이다. 뿐만 아니라 제철 과일과 음식들도 인기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슬로우 푸드 운동은 이런 특정 음식을 먹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식습관과 생활 습관 자체를 변화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것이 슬로우 푸드 운동의 목표다. 사람들은 미세한 맛 감각을 살려 새로운 맛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남다른 미각이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들의 미각은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제작진은 연세대학교 안형준 교수의 도움으로 와인 전문가 김철규 씨와 40대 후반의 요리사 오희경 씨, 그리고 음식 동호회 회장인 이민선 씨의 미각 능력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험해 보았다. 첫 번째는 우리 맛을 느낄 수 있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 용액이고, 하나는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냥 증류수입니다. 어떤 게 미각 용액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건지 뒤에 건지, 또 어떤 게 무슨 맛인지, 그러니까 어떤 게 미각 용액이고 그 미각 용액이 무슨 맛인지를 맞춰주시면 실험이 끝나는 겁니다. 맛 전문가들에게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등 4가지 맛을 1에서 10까지 단계별로 농도를 달리해 맛보게 했다.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맛을 인지하는지 알아봤다. 와인 전문가로 일한 경력만 약 10년. 김철규 씨는 비교적 농도가 낮은 용액의 맛도 구별해냈다. 어떤 게 어떤 맛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앞에 거 신맛입니다. 실험 대상자들은 음식의 맛과 밀접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만큼 일반인보다 맛을 구별해내는 능력도 뛰어났다. 일반인은 7단계에서 9단계 정도로 농도가 짙은 용액의 맛을 구별했다. 반면 맛 전문가들은 일반인에 비해 농도가 낮은 단계에서도 맛을 구별해냈다. 음악에도 절대 음감이 있다고 말이 되듯이 미각에도 어떤 절대 미각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천적으로 어떤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맛에 노출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든가, 또 그런 맛을 음미하면서 자꾸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맛 감각을 발달시키는, 그래서 오히려 선천적인 것보다는 후천적인 환경적인 영향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각은 음식물이 미류로 전달되면 느껴지는 감각이다. 미류는 혀의 작은 돌기, 즉 버선유두 안에 들어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미류와 버선유두의 수는 다르다. 음식을 먹으면 미류가 4가지 기본 맛을 각각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 맛을 구별하게 되는 것이다. 혀에 있는 유두 속에 미각 세포가 들어있는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 개개인별로 수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미래입니다. 혀에 분포한 미각신경이 느끼는 맛과 음식을 통해 섭취된 물질의 화학작용에 의해 느끼는 것이다. 목살이에요 지금. 지금 각 식품업체에서는 미각의 화학적 작용을 이용해 제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와인의 관능 검사. 관능 검사는 사람의 오감을 이용해 제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 와인의 구성 성분인 수분, 알코올, 당, 산, 무기질 등은 화학적 검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어우러져 빚어내는 복합적인 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와인은 맛의 미묘한 차이가 품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관능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와인의 신맛은 혀에 군침을 돌게 해서 갈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또 단맛의 와인을 마시게 되면 긴장을 하거나 피로할 때 그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각에 대한 관심은 지금 과학계로 이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미각의 메커니즘을 밝혀 인공 미각을 개발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대 생물자원공학부의 조성인 교수팀은
짠맛과 신맛을 구별하는 전자혀 개발에 성공했다. 조성인 교수팀은 전자혀 개발로 가장 권위 있는 세계 농공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전자혀는 적포도주와 백포도주의 맛까지 구별할 만큼 미세한 부분까지 판별한다. 적포도주의 경우 백포도주에 비해서 붉은색을 띠는 칼륨의 함량이 높다. 전자혀는 칼륨의 수치 변화로 적포도주임을 판별해낸다. 전자혀는 시험 테스트에서 서로 다른 품종으로 만들어진 적포도주와 백포도주 6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냈다. 전자혀에 적포도주를 넣으면 물에 비해 칼륨의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백포도주의 경우 신맛을 띠는 음이온이나 수소이온이 많다. 전자혀는 이들 물질의 변화로 맛을 구별해내는 것이다. 보통 맛을 판별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화학적인 분석 장비를 이용을 해서 판별하는 것에 비해서 전자혀는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맛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혀가 보다 많은 응용 분야를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짠맛과 신맛을 정량할 수 있지만 단맛과 쓴맛도 인식할 수 있는 감지부들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처럼 단지 위를 채우는 식사에 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더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미각을 충족시키고 싶어 한다. 여기 6명의 성인 남녀 중 3명에게는 달콤한 케이크를 먹게 하고 나머지 3명에게는 아무것도 먹지 않게 했다. 케이크의 달콤한 맛을 즐긴 사람들과 미각의 즐거움을 못 느끼고 있는 사람들. 두 그룹은 얼굴에 드러난 표정부터 달랐다. 만족감과 쾌감을 나타내는 뇌의 알파파도 큰 차이를 보였다. 1에 가까울수록 만족감이 높은 상태. 케이크를 먹은 그룹의 경우 쾌감 지수가 올라갔다. 반면 케이크를 먹지 않은 그룹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미각이 주는 쾌는 우리가 사람이 인류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음식을 하루도 섭취하지 않고는 우리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주위 환경에 어떤 기쁨, 또 만족감,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한다든지 뭔가 다음에 자기가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에너지원이 돼서 즉 사람의 어떤 희노애락 중에서 기쁨을 준다는 거죠.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존재했던 미각. 이제는 잘 먹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만큼 미각의 즐거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신이 사람에게 내린 감각의 축복 미각. 현대 과학은 미각이 주는 즐거움의 영역을 개척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미각이 주는 즐거움은 어디까지인가? 그 해답은 오직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 레스토랑이 자랑하는 최고의 요리를 주문한 사람들. 바로 중년 부부였다. 하지만 음식을 앞에 둔 부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스테이크를 먹으며 고개를 갸우뚱하던 황금숙 씨. 무슨 맛인지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황 씨의 반응은 다른 손님들과 너무 달랐다. 아무 맛은 몰라요. 제 입에는 쓴맛밖에 안 난 것 같아요. 아예. 그럼 어떤 느낌 드시는 걸까요? 전혀 이렇게 쫄깃거리고 부드러운 느낌만 있을 뿐이 전혀 모르겠어요. 아, 다른 맛은 못 느끼시고? 네, 맛을 전혀 모르니까요. 지난해 3월 감기를 심하게 앓고 난 후 음식 맛을 느낄 수 없었다는 황금숙 씨. 그녀의 혀는 고기를 먹는다는 감촉만 느낄 뿐이었다. 맛을 못 느끼는 사람과 스테이크 맛을 음미하며 먹는 사람. 두 사람은 표정부터 달랐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다. 사람의 혀와 입을 통해 온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 이것이 미각의 본질이다. 손님들로 북적이는 설렁탕집. 점심시간이면 3, 40분은 기다려야 할 만큼 주변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다. 서울의 한 레스토랑. 이곳은 각종 잡지에서 미식가들이 추천하는 맛집으로 선정된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더 연하고 부드럽고 육즙이 더 풍부했어요. 다른 데 가면 약간 좀 비린 면도 있는데 여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없이 되게 담백하면서 음식도 되게 풍부하면서 상당히 맛있었어요. 이곳의 주 메뉴는 와인 소스를 이용한 스테이크. 특히 송아지 안심살로 만든 요리가 인기가 많다. 주방장은 고기의 느끼한 맛을 줄이고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스테이크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손님들로 꽉 찬 방. 하지만 식당 구석진 곳에 위치한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자주 애용하시던 방이라고 그만 들었거든요. 손님이 많을 때 여기 식사하러 와도 이쪽 방은 항상 비어져 있더라고요.
재임 시절 대통령은 자주 이곳을 찾아 설렁탕을 먹었다고 한다. 저희 집에서 아무리 손님이 많으셔도 저 대통령이 앉으셨던 자리만큼은 저희가 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맛의 설렁탕.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